네, 자,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제서부터 이제 한번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거를 여기다 이제 적어 오셨는데 한번 좀 읽어봐 주시죠. 제가 이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답변 드릴게요. 예. 조선시대 대동법이 네네, 대동법. 예. 네. 익류지역과 오, 예. 2023년 잼버리의 연결고리 오. 궁금합니다. 예, 이제 이거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익류지역하고 도대체 잼버리가 어떻게 연결이 될까. 근데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답변을 드리겠는데, 사실 대동법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불PD하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따로 뽑아서. 그때는 왜 얘기를 했냐면, 그 당시 재난지원금하고 연결을 해갖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그때 기억을 한번 제가 되살려봐 드릴게요. 이 대동법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굉장히 좋은 법입니다. 좋은 법인데, 이 좋은 법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데 100년이 넘게 걸렸어요. 무슨 얘기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관료들이 안 했던 거죠. 아,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요건 요래서 안 되고.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죠. 그죠? 좋은 거는 꼭 안 해요. 그죠? 추임새 넣으셔도 돼요. 네. 뭐, 네, 아니에요. 이거 하셔도 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 네, 예.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주로 그때 당시 이제 경제부총리에서 야, 홍남기 너 죽을래? 그러면서 왜 이런 거 빨리빨리 안 해? 결국 안 했죠. 안 하다가 정권도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된 건데, 이 대동법을 지금 왜 또 소환을 할 수밖에 없게 되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동법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이거예요. 조선시대에는 세금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토지세, 그리고 하나는 몸으로 뛰는 거죠. 남자들은 주로 이제 국방, 그리고 이제 여성들도 1년에 한 달 정도, 그러니까 3주에서 한 달 정도는 나라에서 불렀어요. 야, 와서 너 일을 할 거면 일을 하고 노동할 거면 노동하고. 그래서 요즘들 많이 하는 뭐 보도블록 깔기, 뭐 이렇게 공사 이런 거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돈도 안 주는 돈 안 줘요. 그걸 역이라 그래요. 역. 예, 그래서 군역, 요역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요건 이해가 가시죠, 그죠? 그래 뭐 군대 가고 뭐 토지세 내야 되고. 근데 하나 골 때리는 게 있었으니 그게 공납이라는 거예요. 공납은 뭐냐? 예를 들어서 야, 뭐 아까 너도 얘기했지만 니네 집에 뭐 콩국수 콩이 유명하다며? 그러면은 나라에 콩을 바쳐. 특산물을 따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죠? 농사 짓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이 공납이 점점 부담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업자들이 쓰고요. 우리가 콩 대신 내드릴게. 대신 우리 몫도 좀 줘요. 근데 차라리 그게 편했던 거예요. 언제 그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이렇게 대리로 공납을 해주는 사람들. 자, 요것만 기억하세요. 조선시대에는 세금에 방자가 들어가면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방. 이걸 방납업자라 그랬어요. 방납이 뭐냐? 그러니까 내 특산물을 대신 내주는 사람.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게 불법이에요. 왜? 내가 직접 준비해서 내가 내야 되는 건데 이걸 대신 내주는 거니까. 그러면 관리들이 이걸 때려잡아야 되는데 방납업자를 불러요. 야, 너 왜 불법을 저지르지? 아이고, 사또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사또가 한마디 합니다. 야, 내 몫은 없냐? 이렇게 변질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또 위에 군수가 있고, 군수 위에 또 뭐 관찰사가 있고 뭐 이러겠죠? 그러니까 대신 내야 될 몫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콩 한 가마만 내면 될게, 야, 이분도 드려야 돼, 이분도 드려야 돼, 이분도 드려야 돼. 그러니까 콩이 두 가마, 세 가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조선 후기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게 민원이 빗발치게 돼요. 그래서 이미 선조 때 우리 선조하면은 뭐 바보 멍청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선조도 멍청하고 인조도 멍청하지만 차원은 달라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린 3대장이 있죠. 선조, 인조, 고종. 그 중에서 그나마 제일 똑똑한 건 선조입니다. 인조하고 고종은 진짜 바보예요, 걔네들은. 근데 선조가, 야, 이거 특산물 때문에 불편하다며.
그래서 여기서 그 유명한 율곡 이 선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쌀로 받으시지요. 그래서 수미법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무슨 의미? 수, 받아라, 쌀, 미로. 그죠? 이 정도는 아시겠죠? 그죠?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이걸 관료들이 안 해요. 왜? 그죠? 궁금하시죠? 특산물로 직접 받아야 된다. 쌀로 받았을 경우는 그 쌀로 해서 또 떼먹을 수가 있다. 지들이 하는 걸 남한테 전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특산물로 직접 받아 생기는 게 많은 거야. 아휴, 못됐다. 그래서 이걸 미뤄요. 계속 미뤄요. 그러다가 결국 임진왜란 터지고, 근데 광해군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야, 하자.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해서 하게 된 거냐? 그러시면 이것도 많이 들어보신 거야. 일단 시범적으로 어느 지역만 해 보시죠. 라고 해갖고 광해군 인조 때까지는 경기도만 했어요. 경기도만. 오. 이 좋은 법을. 오. 그러고 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인조, 효종, 현종, 그 다음에 숙종이에요. 근데 우리 대표님도 아실 거야. 효종하고 현종은 왕다운 왕이 아니었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가슴 아픈 게 저희 대표님이 송시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 되게 싫어하시는데 효종과 현종을 바보 만든 게 바로 송시열이죠. 예. 야, 조선은 왕의 나라가 아니야 사대부의 나라야 했던 그 송시열입니다. 그러니까 대동법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숙종, 조선 부흥기 시작이죠. 우리는 뭐 장희빈, 인현왕 이렇게 알고 있지만 아니에요. 숙종은 왕권을 다시 살린 조선 부흥기의 첫 번째 주자입니다. 흔히 말하는 새시대의 저차. 예, 바로 그게 숙종이에요. 야, 전국 다 안 해? 주권이네. 그래서 드디어 숙종 때 이 대동법을 그 이름도 바꾼 거예요. 대동법으로. 야, 다 쌀로 받아. 특산물로 받으면 이제 죽어라고 하면서 대동법이 드디어 전국으로 확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선조 때가 대충 한 1570년, 80년이라 치고 숙종 때가 한 1680년? 요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좋은 법을 전국으로 확대시키는데 10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양반이나 관료들은 100년간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저항을 했던 거죠. 이게 대동법입니다. 그래서 그 방납업자들은 야, 니들도 이게 더 좋아진 게 뭐냐? 방납업자도 새 직업을 얻은 거야. 야, 니네 전국 돌아다니면서 그러면 물건 사와. 이게 공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법인 거죠. 그죠? 불법업자도 합법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고 농민들도 특산물 마련할 필요가 없게 되고 쌀만 내면 되니까 굉장히 좋은 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잼버리하고 익류지역하고 또 왜 연결이 되냐? 그러니까 저도 대동법을 2번 얘기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었으니 잉류 니네는 그냥 거기 냅두라는 거예요. 류 잉은 잉여할 때 남는다는 뜻이고 남는 거는 그냥 냅둬라. 그게 어디였냐면 평안도하고 함경도였습니다. 평안도하고 함경도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건을 싹 걷어다가 서울로 납부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 서울로 납부하던 곳이 선예청입니다. 선예청은 오늘날로 말하면 조달청이에요. 그러니까 조달청으로 그 쉽게 말해서 납품하지 마. 함경도하고 평안도는 왜 그랬을까요? 왜? 평안도는 중국 사신이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니네는 거기서 그 돈으로 사신 접대비로 써. 함경도는 원래 그 뭐라 그럴까요? 국경에 그 외적들의 침입이 많아요. 우리는 함경도 하면은 그 백두산 지역만 생각하는데 왜 함경도 동해바다 있잖아요. 거기도 해적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지역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방위비로 써. 자, 그럼 잼버리랑 연결이 되겠죠. 잼버리가 요번에 역대급 예산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면 뭐합니까? 쓰는 게 중요하죠. 무슨 얘기냐? 저도 저희 우리 대표님 겸 어머님이 하도 등살에 보이스카웃을 했던 적이 있어요. 또 그때는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하는 게 또 유행이기도 했고. 그러면 공부도 기억- 억수 잘했어 네가. 기억나실 거예요. 뒤뜰려형이라고 학교에서 한 적이 있죠. 그러면 잼버리, 그것도 일종의 잼버리 대회인 거거든요. 그럼 그렇지, 그 과정이지. 돈을 어디에 써야 될까요? 준비를 해서도 그때 많이 써야겠죠. 그죠? 텐트도 준비해야 되고 캠프파이어도 해야 되고 애들 밥도 줘야 되고. 그런데 이번 잼버리는
준비했던 돈을 다 어디다 썼냐? 사전 준비에 다 썼습니다. 행사 때 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더워요, 힘들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대동법처럼 야, 그 지역은 니네가 써.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으면 이게 이렇게 난리가 났을까요? 돈을 마련을 하면 뭐합니까?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떻게 쓰냐? 대동법의 익류지역. 숙종이 바보예요. 왜? 서울로 더 걷어들이면 좋죠, 자기도. 왕은 돈이 많아야 왕권이 세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도하고 함경도는 야, 니들은 니들 지역 있어. 일종의 세금의 지방 자치를 했던 거예요. 지방 분권을. 그럼 이번 잼버리도 마찬가지죠. 천 몇백억을 준비했다 치자고요. 그럼 그 중에 절반은 저도 이해합니다. 그 준비하신 분들 인건비 나가야겠죠. 그럼 나머지 절반은 대회 임박해갖고 샤워 시설, 에어컨 시설, 폭염 방지 시설, 애들 먹을 거 이런 데 썼어야죠. 근데 정작 행사 때 쓸 예산이 10%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벌써 이 결과는 뻔하겠죠. 그죠? 돈을 1,000억 아니야 1조를 준비하면 뭐합니까? 행사 때 쓸 예산이 10%도 안 남아 있었던 거예요. 떼어먹었대 중간에서. 아니, 뭔가 이건 잘못된 거죠. 오늘 뉴스에도 나왔어. 오늘 뉴스에 나왔습니까? 예. 역사는 정말 돌고 도는 겁니다. 예. 300년도 전에 선조들도 야, 서울에 썼을 건 서울에 쓰고 현장에서 쓸 건 현장에서 쓰자. 이거를 할 줄 알았는데 왜 우린 이걸 할 줄 모르죠? 모르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번 잼버리 대회 내일 모레면 끝나요. 전 이것도 걱정해요. 만약에 지금처럼 비가 내일 모레까지 오면 상암에서 하는 폐막식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거 더 이상 새만금 잼버리 이미 아니죠. 서울 잼버리가 된 거예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거 어떡하죠? 그나마 다행인 것이 그래도 불교 단체에서 템플 스테이를 아주 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하고 아주 좋은 결과를 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한문도 거기서 써보고 네. 108배도 해보고. 뭐 물론 저는 불교 쪽에 최고 거봉인 자승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만 아니, 저희 어머님은 또 꼭 다 독실한 그런 불교 건 신자시니까. 부처님 법을 보고 가는 거지 스님을 보고 가는 건 아니거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다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거예요. 야, 어디 비 오나 어디 비 오나.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부천도 지금 그 뭐 부천대 기숙사인가 어딘가 야, 비 오나라고 해갖고 거기도 또 왔다 그러더라고요. 예.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즉 온갖 개고생을 해갖고 100년 만에 좋은 법을 만들어도 어느 지역에 어느 때 어떻게 쓰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번 잼버리는 그래서 끝나면은 지금 고속도로도 문제고 다 문제인데 이거 국정조사 반드시 해야 돼요. 국정조사 근데 할 리가 없겠죠? 그럼 국정감사 해야죠. 정기국회 때. 돈 어떻게 썼는지, 언제 썼는지, 누가 썼는지. 반드시 해야지. 잼버리 대회 출장을 왜 100번을 갑니까? 사전에. 그게 떼먹은 거예요. 그게. 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숙종 임금 때였어. 그럼 니들은 다 뒤졌어. 알아? 예. 역사는 돌고 돕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저희 대표님 모시고 얘기하고 오늘 처음 해보시니까 어때요? 재밌는데? 재밌죠? 예. 처음에는 야, 이거 어떻게 해? 막 이랬는데 그러게. 예. 막상 해보니까 별거 아니죠. 대신에 다음 달에는 뭔가 요즘 사건을 보시고 그게 불교 얘기든 뭐든 제가 커버할 수 있는 거 해드릴 테니까 이거랑 이거랑 어떻게 연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준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TCH 에듀미디어의 대표님이신 예, 그래서 1005-804-5284-21 네, 세액 공제하실 수 있는 한도만큼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치아라TV 구독, 좋아요 그리고 후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본인 등판 첫 강의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런 것도 할 줄. 아, 예. 감사합니다.